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안 만들까 하다가 이렇게 또 만들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1일 1영상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주말이죠. 이게 퇴근하고 이런저런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다가 체력이 방전돼서 저도 모르게 그냥 확 뻗었네요. 그래서 그냥 그래 이참에 오늘은 쉬어야겠다 드디어 하다가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다 보니까 또 안 만들래야 안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 참 이게 이야기거리가 나온다라는 게 저도 참 신기하네요.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 트윗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참 내용이 약간 좀 무섭긴 하죠. 아마 제목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지금 LG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다고 보여지는,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 배터리에 대한 방향, 참고로 지금 이 배터리 포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LG가 뭐 파우치 배터리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에게 납품하려면은 실린더리컬, 그러니까 원통형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LG는 워낙에 큰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폼팩터에 대응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LG가 워낙에 많은 특허와 그 주력을 파우치에 밀었었고, 상당 부분 지금 고객사들은 LG에 파우치를 썼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테슬라는 LG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LG가 만드는 원통형을 쓰지 파우치는 안 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서 이제 밝힌 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앞으로도 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GM은 LG가 지금 디펙트 프리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지 파우치 배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우치 포맷에서 LG가 과연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윗을 넘어가기 전에 참 현재 미국의 일자리가 막 그러니까 넘쳐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고용이 막 풀리 고용되고 지금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세상 일이 모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이 쉐비 볼트를 만들던 공장이 지금 이게 거의 셧다운된 것 같은데, 또 이런 기사도 나와서 아마 이 표현이 묘한데 기사를 읽어봐도 요거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공장이 셧다운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 GM 볼트 만드는 공장에 지금 인원을 레이오프하고 있습니다. 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현 상황에서도 안타까운, 뭐가 됐든지 그래도 이분들도 다 이거에 좀 생계가 많이 달려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이게 잘 해결돼서 다음 일자리에 좀 잘 이렇게 트랜스퍼 되신다든지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UAW 노조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게 또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저는 꼭 착하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이분법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일이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는 사정도 테슬라만 보더라도 참 복잡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참 저런 일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자, 일론 머스크 트윗을 좀 볼까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배터리 셀에 대한 팩터를 얘기하는 거는 이게 좀 무슨 의미가 있나. 왜냐면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셀만 보면은 어느 정도 그걸 한정시킬 수 있긴 한데, 결국 우리가 이걸 팩을 만들어 가지고 차에다 넣기 때문에 점점 모듈화하고 팩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enerally agree 한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터리라는 건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generally agree 하는데, 그러니까 summer runaway라고 해서 배터리가 커지면 이게 열이 빠지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열이 빠지는 게 어려운 상태에서 그거를 고작 파우치 백에다가 그걸 넣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라지 파우치 셀에다가 그거를 그냥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를 넣는다라는 건 그 열이 빠질 수가 없고, 그래서 테슬라는 절대로 그 strongly against라고 쓰죠. 그러니까
파우치를 쓸 일이 없답니다.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지금 그러면서 배터리 포맷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 인산철로는 프리스메릭, 그러니까 각형이죠. 그러니까 각형이 좋은 거고, 그리고 지금 니켈, 그러니까 하이니켈이죠.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원통형이 스위스팟이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을 합니다. 그냥 피직스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쿨링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서머 러너웨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쿨링하기가 너무 어렵고, 센터 스팟에서 결국 거기에 열이 축적이 되게 되면 배터리가 그 팽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열이 생기니까 프레셔가 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럼 파우치백은 그냥 말 그대로 파우치입니다. 그냥 이게 잘 밀봉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파우치백에 넣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터지는 거, 그러니까 불이 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딱 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어를 제가 그래서 이게 프리 베이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플 베이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테슬라는 파우치 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지금 하이니켈의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거는 실린더리컬이 프레셔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실린더리컬을 쓰고, 인산철에 대해서는 그 위험도, 에너지 덴시티가 좀 떨어지니까 각형까지가 아주 이 포맷에 대해서는 딱 스위스팟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의 테슬라의 방향이고, 파우치는 거의 쓸 일이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배터리를 인산철로 만들 것을 트윗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테슬라의 방향은 인산철이라는 거죠. LFP 10테라와트를 만들려면 1년에 너무 많은 양의 이런 물질들이 필요하고, 니켈은 아이언에 대해서, 철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리튬 넘쳐납니다. 참고로 아이언 포스페이스로 가냐 니켈로 가냐인데, 철은 넘쳐나고 지구상에 니켈은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니켈은 온리 롱레인지 차량에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싹 다 LFP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일론 머스크 기준에 도대체 롱레인지가 얼마냐? 롱레인지가 300마일이랍니다. 이게 좀 근데 이것도 뭐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도 밝혔듯이 좀 논쟁거리긴 한데, 일론 머스크는 True Usable Travel Distance라고 하면 300마일이 롱레인지라고 하고, 그거 이상은 Very Long Range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좀 논쟁거리인 게, 제가 써보니까 진짜로 300마일을 여유롭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은 300마일이 롱레인지가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배터리가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데는 이제 겨울이 오죠.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주행거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표시상 만약 300마일짜리 차를 사도 겨울이면은 여유롭게 쓰는 게 200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풀 방전했다 풀 충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400마일이면 참 좋겠다라고, 그 표시상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좀 더 욕심이면 500마일이면, 왜냐면 내연기관에서 제가 전에 타던 벤츠 E클래스의 기름통, 그러니까 오일 탱크가 20갤런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속주행으로 이렇게 연비주행을 하면은 막 500마일 정도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500마일을 끊을 수 있는 20갤런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도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저는 True Usable Travel Distance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면 300마일도 괜찮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표시상 300마일은 조금 부족하고, 그런 겨울철에 물론 이제 힙펌프가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True Usable 300마일이면 맞는 것 같지만, 그 표시상 깎이는 걸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런 설명들, 그리고 이런 안타깝게 지금 쉐비 볼트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뭐 구독자님들도 알려주셨듯이 이제 불이 나는 상황이라든지 파킹랏에 있다 그냥 타버린다든지, 지금 폴쉐 타이칸도 화재가 있었죠. 그리고 폭스바겐의 ID3도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탔고, 이거 대부분 그러니까 그 다 LG의 고객사들은 파우치입니다. 파우치. LG가 만드는 실린더리컬이 아니라 파우치에서의 문제인데, 이것도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배터리가 불이 나면은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M은 이제 캐딜락 EV에 지금 워낙 쉐비 볼트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 캐딜락 EV에 건다 그러는데 이거 울티엄 셀을 쓰죠. 그것도 LG랑 같이 하는데, 그리고 여기도 울티엄 셀도 제가 알기로는 파우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할지 지금 계획을 과연 수정을 할지 캐딜락 EV에 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배터리 포맷이 generally 저는 변수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이렇게 많이 남긴 걸로 봐서는 일론 머스크 설명은 그렇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파우치는 다시 한번 쓰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소하게 테슬라에 대한 또 뉴스를 이야기해 볼까요? 모델 Y가 유럽에서도 먹히네요. 예, 그냥 갖다 붙자마자 그냥 마켓을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일단 노르웨이가 일종의 유럽 시장의 좀 바로미터, 그러니까 가장 전동화가 잘 된 나라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유럽에서도 모델 Y 인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유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은 유럽에 좀 파인이 그래도 미국도 없는 건 아니지만 좀 크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좀 더 이제 비중을 뒀는데 여기도 모델 Y가 쓸고 지나가면 상대적으로 진짜 제가 봤을 때 잘 만든 차입니다. 그러니까 8월달 그냥 부어버리니까 바로, 물론 신차 효과도 있겠죠. 뭐 나름 신차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긴 한데 하여튼 유럽엔 처음 출시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1등을 차지했고요. 2등이 포드 마기, 그리고 그 다음이 폭스바겐 ID4, 그 다음 테슬라 모델 3. 결국 갖다 부으니까 모델 Y랑 모델 3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ID3고 그 다음이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역시 모델 Y 앞에서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근데 제가 최근에 타이어를 바꿨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와이프가 옆에 타보더니 차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무가 좀 말랑말랑한 편이어서 승차감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모델 Y 때는 좀 타이어를 좀 말랑말랑한 걸 좀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지 않나. 저도 한번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차에 그런 전자 컨트롤이 좋아서 성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타이어 특성이 좀 그러니까 덜 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좀 승차감 쪽으로 치우쳐서 타이어를 선택해도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좀 통통거리시는 분들은 그 털바인 휠 20인치 큰 옵션으로 하신 휠을 선택하신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 휠을 쓰기 때문에 19인치 기본 휠을 쓰기 때문에 그런 큰 휠을 선택하신 분들 대비해서 좀 덜 느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튼 유럽에서도 흥행은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25,000불짜리 좀 저렴한 모델을 얘기하면서 뭐 명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페달도 없고 스티어링 휠도 없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2023년에 타이틀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마 제한적인 공간에서 어떤 뭐 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걸 일반 공도에서 핸들도 없이, 이게 말이 그냥 목표죠. 목표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도 알 것 같긴 합니다. 테슬라 특성상 원가 절감을 뭐 극한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심플하죠. 모니터를 제외한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으면 더 만들기 더 쉽겠네요. 원래 그 전까지 이제 모델 2로 불렸는데 이제 모델명이 뭐 자주 바뀌니까요. 테슬라는 어떤 모델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을 이용한 좀 제한된 공간에서의 이제 사람들을 나르거나 원활히 이제 이동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이지 않을까. 2023년은 말이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테슬라라면 이게 목표로 들어야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긴 가겠죠. 근데 그렇게 빨리는 안 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마지막으로 주주이신 분들,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해외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은 어떻게 투표를 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 주주이신 분들은 뭐 자기가 어떤 브로키지를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10월 6일까지 투표를 하셔야죠.
거기 보면은 첫 번째가 킴벌 머스크가 나와서 이제 보드 멤버로 할 건지 보드 오브 디렉터로 여전히 레커멘드 할 건지에 대한 게 눈에 띄었고요. 한국이었으면 좀 말이 좀 나오긴 하긴 하겠죠. 이렇게 친인척을 보드에 안 친다. 여튼 이 가이드는 제가 여러 가지 브로키지를 쓰기 때문에 근데 이 로빈 후드에서는 이거를 좀 동의하는 쪽으로, 근데 밑에 가면은 뭐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쭉 해서 이제 투표를 주주분들도 소중한 주식에 있어서는 개개인이 한 표의 무게가 다르죠. 주식의 비중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다들 이런 주주의 권한을 다들 잘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